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쑥쑥 오르기만 했던 코스피가 지난주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3,2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듯 싶더니 지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8월 참 변동성이 큰 시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최근 급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제 개편안, 이런 정책 불확실성도 있겠지만은 뭐 관세라든지 이런 대환경 변화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복합적인 결과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에 대한 좀 차익 실현과 함께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 해소를 또 해가는 과정에서 좀 매물 소화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하반기 기업들의 이런 실적 개선 전망과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시장 방향성은 긍정적인 기류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핫 이슈 리포트 짚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상승을 이끌면서 참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테슬라와의 계약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이런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약 23조 원 규모의 이런 AI 자율주행용 첨단 반도체를 장기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랑 기간 모두 이제 업계 최대 수준에 속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삼성전기 역시도 이런 테슬라 공급 계약 관련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 계열사 전반적으로 동반 관세를 보이게 됐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테슬라 공급망 진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지속됐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계약을 두고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매우 중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이런 글로벌 대형 고객인 테슬라와의 장기 공급 협약은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대형 고객사를 추가 발굴한다든가 AI 반도체 신성장 동력 강화에 대한 기대 역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덕분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역시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른바 소부장 업종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테슬라 차세대 AI 칩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되고 이 공정에 다양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라서 삼성전자 수주가 소부장 관련주들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등 주요 소부장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테슬라용 칩 생산이 본격화되고 미국 텍사스 신규 팹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소재 장비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여부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급등하는 와중에 이 코스피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반도체주에도 또 영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하는 듯 하더니 또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었다가 이런 세제 개편이나 이런 정책 불확실성으로 좀 변동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이런 대주주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런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충격 발표가 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11개월 만에 7만 원대에 복귀를 했다가 그 구간 부근에서 계속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 상승세에 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대내적 불확실성도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관세
불확실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테슬라 수주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제 개편안 역시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권의 움직임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소식들로 촉각은 곤두세워질 것 같은데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기업 이익 모멘텀이 이제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런 주가 변동성은 좀 단기적인 노이즈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성격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가 가니까 과세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상황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 수주 물량은 미국 현지에서 소화가 되는데요. 자, 이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추가 수주도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기업에게서도 계약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소부장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맺은 대형 파운드리 계약은 텍사스에 짓고 있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국 현지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로 물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측도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계기로 향후 대형 고객사들이 추가 계약까지 기대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머스크 역시 더 많은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관련 세트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에도 그 효과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역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관세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관세 협의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세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주 역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주 발표된 이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나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확정된 반면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종 관세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정부 발표라든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측에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 결과에서 이제 반도체 품목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 무관세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골자가 한국산 반도체에 별도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이런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협상의 골자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국가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 혹은 무관세 기조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 이슈가 크긴 하지만 미국이 이제 주요 전략 품목인 반도체만 예외를 둔 점에서 반도체 품목은 한미 협상에서 양국 모두에게 좀 윈윈 구조로 합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하나와 LG 등 대기업들이 HBM 장비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진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한 2028년 이후가 돼야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하나와 LG 같은 대기업들이 반도체 HBM 장비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TC본드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세미텍은 이미 SK 하이닉스의 TC본드 장비를 공급하며 실적과 기술력을 입증해가고 있고 지난해 R&D 투자만 677억 원으로에 달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패키징 장비 개발 센터를 만들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신기술 개발에도 매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경쟁력을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LG전자도 올해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에 착수를 했고 2028년까지 사업화 목표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2028년과 2030년 사이에 좀 전후해서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LG나 하나 등 대기업도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AI 열풍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HBM 수요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HBM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 수요도 덩달아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LG, 하나 모두 본업 외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런 반도체 장비 분야를 좀 지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HBM 같은 이런 차세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공정을 요구를 하고 또 이러한 첨단 패키징 기술은 본격 상용화가 아직 좀 미비합니다. 이뤄지지 않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반도체 장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모두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기술이 있을까요? 네, 하나와 LG전자 등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TC본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C본드는 이제 DRAM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HBM 생산을 하는 필수 장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해외 업체들이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위치를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품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온과 압력을 써서 딱 붙이는 장비로 고성능 메모리인 HBM 같은 것을 생산하는데요. 여러 칩을 층층이 쌓아야 하는데 이때 TC 본드의 어떤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붙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칩끼리 딱 붙여서 튼튼하고 빠른 전기 신호 통로를 만들어주는 고성능 접합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세와 관세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는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좀 밝다,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소부장 기업 업종들의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의 테슬라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수주 역량이 활력을 좀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생산에 앞서서 소재와 장비에 대한 수주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대규모 수주 역량으로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첨단 2나노 공정을 활용해 테슬라 자율주행용 AI 칩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가능성 역시 소부장 섹터에서는 실적 개선에 기회가 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관세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는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나고 자문역들이 세심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김현호 자문역이 준비한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 시장과는 상관없이 실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꾸준하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주식 투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런 탑3 종목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 탑3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탑3부터 함께 볼까요?
네, 제가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주 탑3로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ISC입니다. 네. 네,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고요. 전 세계 반도체 칩,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이런 자율주행 같은 산업 성장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객 요구에 맞춘 이런 반도체 칩과 또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소켓 시장도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ISC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졌었고 또 하반기에는 AI 가속기향 매출이 이제 상반기 실적 부진을 상쇄함에 따라서 또 1분기 대비해서 또 이번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의 흐름은 주가에도 실적에도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글로벌 시장에서 75%가 넘는 이런 실리콘 러버 소켓 점유율과 500건이 넘는 특허 그리고 미국, 중국 등의 이런 해외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 점에서 이런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탑3로는 ISC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2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소부장주 2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이런 웨이퍼 표면에 관광에 제거에 쓰이는 PR 스트리퍼를 생산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 스트리퍼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모두 공급이 되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앞으로 이런 캐파가 확장됨에 따라서 신규 식각 장비 공급이 또 본격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낮아진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시장 내에서 이런 독자적인 기술력과 또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반도체 제조사들의 이런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이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SK까지 반도체 소부장주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현호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김현호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탑1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네, 기업명은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반도체 소부장주 마스터픽 힌트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5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면서 공급망 내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받는 반도체 핵심주를 가져왔다라고 좀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특히 이 기업을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탑1으로 고르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예전에 제가 반도체 실제로 다녀가면서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용 장비와 소재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기계 연마 장비 CMP 장비를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또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HBM이나 이런 낸드 등의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평탄화 기술은 이제 필수 공정입니다. 필수 공정의 핵심인데 특히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전환 트렌드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관련 매출의 구조적인 성장이 현재 시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CMP 공정 쪽에서는 동사가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 신제품 확장과 맞물려서 CMP 장비 또 소재 수요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과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 칩 AI6를 2나노 공정으로 좀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나노 공정에서 이제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CMP 공정이
수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서 동사의 CMP 공정 기술력 부각과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탑3 리포트와 함께 추후 브리핑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꽤나 있으실 텐데요.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